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종국 박사님은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초두에 다른 말씀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24년생이세요. 그러면 한국 나이로 지금 100세가 되셨는데 77년도에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셨는데 77년도 때는 우리가 아시겠지만 회갑잔치로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죠? 회갑잔치를 크게 했는데 지금은 70잔치, 80잔치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라든가 생명공학이 너무너무 정말 저기하고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세상에 자다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스마트폰을 제일 잘 관리하고 제일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장군님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여담으로 카터 대통령, 100세 되신 카터 대통령을 말씀하셨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 교수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 같이 계시는 분들은 전부 스마트폰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이 IT 세대에 발을 맞춰서 가시고자 하는 그런 여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40년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해도 전혀 괜찮아요. 그리고 이종국 박사님 지금 여기 관악산 전국의 산을 거의 섭렵을 하고 저도 산 타자가 알게 됐는데 이 건강하신 이종국 박사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에서 어렸을 때 정말 섬에서 소들이 소의 귀를 닮았다는 그 우이도인지 하우이도인지 사랑우이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이도입니다. 네, 우이도 소의 귀를 닮았다. 그래서 우이도에서 이제 자라셨는데 저는 초등학교 꿈이 팔자를 알면서 또 배우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를 위해서 서울예대 다녀오고 공채보고 이렇게 배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이제 시작해도 된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시작하려고 있습니다. 이종국 박사님하고 함께 시작해요. 저도 이제 60 넘기면서 이제 막 시작을 해요.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100세도 얘기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박사님도 거기에 준해서 말씀하고 하시면 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 과연 어떤 생각으로 무슨 꿈을 어떤 이상을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거슬러 보자 이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초등학교 벌써 지금 이제 좀 해주시면 몇 년으로 60년에서 40년, 50년, 50년 전으로 이제 시계를 좀 거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섬이 전라남도 신안군 도천면 우이도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어디라면 흑산도 홍도하면 이제 보통 많이 아시거든요. 흑산 홍도. 흑산면 우이도입니다. 흑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저희 고향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도천면 우이도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우이도에서 제일 높은 산이 한 376m 상산봉이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은 건너편에 하이도가 보여요. 하이도가 보이는데 그 하이도에 어느 분이 태어나셨냐면 김대중 선생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신 지 100주년 되는 해였더라고요. 예, 근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 초등학교 때 그 산에 이제 자꾸 왔다 갔다 소띠기로 가고 산소에 가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돼야 하나가지가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게 뭔 얘기냐면 우리 같은 섬에 하나갑 선생님 살고 계셨어요. 하나갑 선배가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김대중 대통령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국회의원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김대중 대통령을 더 위한 것보다는 동네에 그 하나갑 그 선배가 국회의원 되려면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뭐 대통령이 뭔지 정치가 뭔지 이렇게 하면서 아마 그 김대중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하나갑 선배를 바라보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워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리고 큰 뜻이 있는 그런 곳에서 나셨기 때문에 역시 반드시 멋진 이상이 펼쳐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께 마이크 한번 잠깐 해요. 원장님도 아마 하시는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초학교로 인해서 이종국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거 남성들이 이렇게 또 지긋하신 이 나이죠? 네, 사실은 60 지금 나이가 연세를 나이가. 그건 청춘인 것 같아요. 청년인 것 같아요. 근데 빈티지는 밝혀주시면 안 이번에 돼요. 또 쇼츠를 하고 계신다길래 뭔가 색다른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나 이렇게 또 들이대고 쇼츠할 수 있는 그런 조건부가 아닌데도 너무 감사하게 또 이걸 시작했고요. 신세대에 다 맞춰서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AI라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알고 있는 분은 우리 이종국 박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단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도 우리 힘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또 자신감을 주고 우울하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런 강의를 무슨 강의를 하고 다니지만요. 우리 이종국 박사님께서는 그 집안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종국 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생활했고 경험했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점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정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람이 그냥 늦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나빠지면 늦는데요. 그 감정으로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앞으로도 더 잘 하고자 하는 일을 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를 넘겨서 이종국 박사님한테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 그렇군요. 저희가 요즘 이제 얘기를 좀 많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났습니다. 예, 1남 3녀를 뒀는데요. 둘째 딸이 8월 31일 날, 8월 31일 날 이제 하늘나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33살 나이에 하늘나라로 시집을 보냈는데, 평생 이제 눈을 떴는데 보지도 못하고, 또 이제 목을 못 가누니까 앉지나 서지도 못하고, 지능은 이제 한 3, 4개월 정도 그렇게 33년을 누워서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시집을 보냈는데요. 보내놓고 보니까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 옆에 같이 계속 먹여줘야 되잖아요. 먹여주고 치워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 이제 그렇게 할 일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때가 참 그립고 걔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그립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키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꿈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그래도 보호받은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먼저 저 세상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근데 장애자를 둔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하루 더 사는 겁니다. 우리 애보다 하루 더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누가 우리 애를 돌봐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사는 게 그 꿈인데 그건 뭔 얘기냐면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애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그걸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우리 어머니들의 큰 마음을 있는데 저는 다행히 우리 애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고 또 불행한 거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못해서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그게 그립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임혜리 원장님께서 사실은 저도 중간에 이 말씀 코멘트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하고 뭐 가까이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제 제가 책을 통해서 이 박사님한테 책을 몇 권 받아가지고 그래도 준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이 책을 좀 보다가 책 속에 이름이 정화예요? 이정화. 네, 정화가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이건 감히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 생활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박사님 얼굴에 그렇게 안 묻어 있어요. 이 박사님 얼굴에 그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배우가 완벽한 배우도 저런 배우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집안에 정말 하던 정말 이정국 박사님이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 또 정치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여러분 우리 이정국 박사님 화이팅 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정말 멋진 한번 해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정말 환경을 저희 표시되지 않고 이렇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1남 3년을 뒀던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좀 연결해 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한 자녀 두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일단 뭐 정화는 가슴속에 묻고 나머지는 지금 대한민국 애국자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고 있으니 얼마나 솔선수범하면서 그리고 다른 분들 우리 그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군복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기기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정국 박사님은 정말 타의 피부이 될 수 있도록 표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나머지 우리 자녀들의 근황도 제가 혹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예. 큰애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36이 됐네요. 여기 서울의 중학교에서 보건교사. 교사 선생님 해줬죠. 네,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간호사가 굉장히 힘든가 봐요. 우리나라 간호직종이. 왜냐하면 3교대를 하니까 그게 불규칙한 생활에 굉장히 힘들답니다. 그래서 그걸 그만두고 한 4년 고시 공부를 하더니 다양한 시험이 돼가지고 하고 있고요. 둘째 이제 시집 보냈고 막내는 이제 올해 26인데 대학을 작년 재작년에 성신여대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피아노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어 공부는 강남 열심히 하지 말고 저희 둘째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주 편하게 아주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공짜로 너무 반가워요. 저희 진행은 아마 인터뷰는 6가지 세트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세트는 진짜 안 되니까 여러분들 혹시 화장실 가시거나 이런 분들 참 조용히 다녀오시고 휴대폰 벨을 조금 무음으로 좀 해놓으시고요. 나머지 5가지가 있는데 조금 딱딱하더라도 또 방송도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얘기하고 뭐 하면 좀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유머러틱하게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5세트 중에 혹시 또 중간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트로 넘어가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이정국 박사님은 정말 그 캐치플레이즈가 아주 멋져요. DJ가 불러서 정치를 시작하고 노무현과 함께한 이정국. 멋지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역사의 지금 민주화를 위한 역사의 지금 그 두 분들의 그 정말 존경받을 분들을 딱 모시고서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 그런데 지금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이정국 박사님은 세무대학 물론 공부하셨지만 경제논리, 경제학 대단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포부라든가 여기에다 피력하시고 싶은 말씀을 또 저희가 또 적나라하게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J가 불렀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DJ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꿈이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 정치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름을 이정국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제 이름이 이정국이 아니라 이행기였거든요. 네.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이름을 우리 아버지가 이정국이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어제 낙관을 써야 되는데 정국 한자가 뭔가 해가지고 물어봤어. 지금 발을 끈자 나는데 이름이 너무 커. 이름이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이정국이라고 쓰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사주 판자를 좀 볼 줄 아셨어요. 네. 시골에서. 근데 한국을 좀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대기만성할 것이다. 그래요. 60 넘어야 대기만성한다.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이제 60이 됐는데 대기만성이 좀 되려나.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게 2003년도입니다. 근데 2003년도 11월 9일 날 열린우리당이 생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절에. 그때
그때 제가 이제 평촌에 있는 유권자들이 1,500명이 발기인을 해주셔가지고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아까 뭐 전공께서는 전공 경제학.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경제학 중에서도 재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세무대학을 나왔습니다. 세무대학이 뭐냐면 세무대학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가르쳐주고 또 졸업을 하면은 정부에 가서 근무하는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부서청에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세무대학을 어디 이제 다른 대학을 갈 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건 결국 이제 정부에서 품어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 대한 빚. 멋진 말씀. 네, 이거랑 세금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갚기 위해서 지금도 학교에서 경제학과 재정학을 가르치면서 경제를 좀 연구하고 재정을 연구하고 이런 상태로 또 간접 평가하면서 실물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경제 전문가라고 있습니다. 원장님 중간에 뭐 코멘트 하시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글쎄 이제 안양만 꽃이 피울 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전국구로 좋은 그 이미지로 이정국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버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또 뭐 조금 전에 사주팔자라고 얘기했잖아요. 팔자를 고칠 수가 없대요. 그 말이 뭐가 된다 했죠? 그렇죠. 웃으면 복유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잘하세요? 어디 컨닝하셨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찌 같이 늙어가잖아요. 태어났으면 가는 거예요. 그만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분들한테 정말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행복하게 해주는 뭐예요? 배부르게 말씀을 잘해주시면 돼요.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잘해주실 거죠? 네. 저는 그게 제일 원합니다. 왜냐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불만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이정국 박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역시 힐링, 웃음에 대한 가치, 그런 소통을 위한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한간에 그 기사글을 많이 읽고 있겠지만 소통이 안 돼서 지금 골치 아프다고 하잖아요. 꽉 막혀가지고 하여튼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리 이정국 박사님은 그 경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에 관한 재정하고 또 전공하셨기 때문에 정말 소통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타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을 제가 읽다가 굉장히 감명 깊게 놓지 못한 또 책이 있어요. 이정국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부러워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공부했다고 굉장히 좀 마음 섞인 얘기, 아주 멋있는 얘기였어요. 저는 공부를 좀 잘하는 게 참 좋았는데 저는 뭐 한다고 했는데 7등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 1, 2등을 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을 받아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화를 등에 업고 가슴에 묻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불구하고 파키스탄에 가서 그 정말 멋있는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출을 안 시키면 안 돼요. 더 내려두고 노출 안 시키고 멋지게 가고 싶고 담담하게 가고 싶겠지만 파키스탄 가는 길 이거 정말 봉사해야 돼요. 제가 도전지구 탐험 정말 너무너무 정말 미개한 나라 그냥 아주 후진 나라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있었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잘 살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것도 10년 전에 그곳에 가서 봉사하고 오셨는데 그쪽에 다녀오셨을 때 정말 이타적인 삶을 실천을 하셨거든요. 그 다녀오셨던 느낌 우리가 파키스탄 가보지 않았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그거기 다녀오셔서 포부가 있었으면 한번 전달해주시고 이거 노출해야 돼. 좋은 일이니까. 예. 네, 우리 여기가 지금 이제 세종학교인데요. 예. 세종학교에 IDF라는 유엔 산하학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헤비타트 봉사라 해서 집 짓는 봉사입니다. 집 짓기 봉사. 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집 짓는 이제 그 노역 봉사를 하는 게 헤비타트 봉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한 10박 11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에 거기에 참여했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거기 파키스탄을 보니까 저 위에 에베레스트 쪽에서 이 물이 내려오잖아요. 물이 내려오면 그 파키스탄으로 해가지고 파키스탄 허벌판으로 물이 쭉 해서 거의 평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데 혼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때도 일어났는데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큰 홍수가 한번 일어났어요. 작년인 것 같습니다. 큰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또 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집 짓는 봉사를 이제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볏집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봉사를 해서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때 기억하는 거 10년 뒤에 내가 한번 그 집이 온전하게 있는지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못 가봤습니다. 2011년이니까 벌써 13년이나 시간이 흘렀네요. 그때 그 헤비타트 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도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봉사활동 하면서 여기 이제 포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바포봉사에 지금 17년째 한 달에 한 번씩 회식 봉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아마 그런 헤비타트 봉사의 기초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상황인데 그게 마음만 먹지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종로 상단에 한 400명 정도 노인 어르신들 봉사하는 데가 설거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설거지는 방법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저는 밥을 매식하는 거 하는데 설거지가 더 힘들어요. 아니 제가 이거 하려면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10년 전이니까 지금 젊었을 때니까 이거 봉사하려면 설거지 한번 해보자. 설거지가 매식보다 더 힘든 게 그 안에 딱 박혀가지고 엉덩이처럼 400명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몸소 이렇게 하신다는 게 제가 그래서 그 책자를 보고서 꼭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정국 박사님이 아마 정치인으로 가시더라도 실제로 당신께서 몸소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배려하고 실제 몸소 실천하지 않겠나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주저없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근데 있잖아요. 네. 매식 봉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하잖아요. 예. 거의 20년째 되다 보니까 참 무슨 일이에요?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배식을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얻어먹을 아예 봉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또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이정국 박사님은 앞으로 30년쯤 있다가 그때 혹시 모르는 그때가 조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셔야 되냐면 네. 계속 봉사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한 카트 대통령 네. 불과 몇 년 전까지 세계 다인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분이 알겠습니다. 땅콩밭에서 뭐 땅콩이나 죽고 했던 분인데 누가 대통령이 되고 세계를 주름잡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누가 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정국 박사님은 그분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신데 당연히 되죠. 명심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실시간 모든 분이 지금 응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하이TV 이정국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김정희 이번에 꼭 강씨는 강점이 이번에 꼭 네, 감사합니다. 강씨는 당선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셨습니다. 응원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김우중 TV 네, 맞습니까? 김우중 TV 감사합니다. 또 김우중 혹시 레크레이션 강사 아닌가? 여기 와 계시는 계실까요? 이 안에 어디 있는 이렇게 또 실시간 채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믿고 힐링 네. 응원합니다. 네. 정말 네. 이정국 박사님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또 있죠. 네. 공대환님 네. 이렇게 이정국 TV도 역시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또 많이 여기 계신 분들도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정말 많은 지금 답지해 주시고 계세요. 예. 하여튼 또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 올리고요. 또 계속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하나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는 또, 이제 그동안의 그 꿈을 향한 도전, 35년의 도전, 이런 거 있습니다. 그 지나갔던 것들을 회상하시면 조금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험을 생각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반드시 이룩한다. 35년의 도전은 뒷걸음이 되고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한 가지 왔었는데, 오직 한 가지의 삶, 한 가지는 긴 걷는 길, 오직 한 길, 그걸 토대로 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말씀. 네. 저는 이제 이 평촌, 우리가 이제 안양시 동원구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민주당 공천으로 4번 본선 나가서 떨어지고, 모델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이잖아요. 아까 제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20년인데 20년을 지내고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자꾸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고 사는지, 힘들어서 어떻게 더 또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아버지도 대기만성이었잖아요. 대기만성을 이룰 수 있는 시기까지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네. 이렇게 실패하고 무수히 실패했잖아요. 네. 또 국회의원만 실패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다른 것도 실패하고 하는 부분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거는 실패가 아니고 정말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대기만성을 이룰 수 있는, 그 대기만성을 이루라는 것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바를 점자 나라국자가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나라를 바르게 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게 대기만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그 대기만성을 이룰 때까지 준비의 과정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5번째 공천 못 받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준비의 기간이었지. 한 번 더 철저히 준비할수록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감히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아까 초대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100년을 그렇게 지금 계시잖아요. 누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 또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어디서 본 듯하다. 저 김영석이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이 종국 아직 지금 그동안에 준비하고 40년 동안 다 잘 가지고 정말 단단하게 기반을 세워서 그 위에 주춧돌을 잘 세워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저는 올해 좋은 작품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이정국 박사님도 올해 또 기회가 왔잖아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되고. 그래서 왜 준비하는 기간이냐면, 만약에 성급하게 뭐를 내가 꼭 이게 저거 하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으면 당을 바꾸든지, 전에 공천 못 받으니까 열받아서 당도 바꿀 수 있고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당을 바꿔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평촌을 떠나본 적도 없고, 여러분 그 준비하는 기간이었지. 내가 정말 대기만성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복지 재정이잖아요. 전공의 재정이니까 복지 재정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옆으로 흘러서 내가 꼭 딴 데 가서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뭐 호남에 가서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품어본 적이 없고, 항상 오직 한 길로, 가정도 한 길, 정치도 한 길, 평촌도 한 길, 그냥 오직 한 길로.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국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월등한 자산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도 몇 군데 요즘 뭐 한철이나 개소식도 다니고 출판기념 다니고 뭐 지난주 다니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전주까지 또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본인들은 다 난다 긴다 하지만 상황을 보면 저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대충 분위기를 압니다. 저도 분위기를 아는데, 우리 이정국 박사님은 아주 특별한 달라짐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발언을, 제가 잠시 후에 질문하는 발언을 슈츠는 올려주세요. 잠깐. 이게 굉장히 엄청난 코멘트, 엄청난 반응입니다. 지금부터 질문 던질게요. 예민한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제가 서울 근교의 신도시에 또 그 친구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워낙 가깝다 보니까 저는 좀 와서 좀 움직여 달라고 하면서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친구도 몇 번씩 해서 토백이고 그런데 아쉽게 사람이 워낙 착하다 보니까 떨어지고 그래요. 질문 지금부터 던질게요. 만약에 지금 분위기 봐서 민주당에서 정말 공천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무소속으로 그냥 독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혹시? 저는 민주당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왔기 때문에 예,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당이 뿌리를 지켜나가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40여 년 정말 꿋꿋하게 그리고 고향을 떠나와서 정말 민주의 어떤 그런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한 길로 가겠다라는 이 말씀이 안양 시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뭐 이게 어떤 뭐 말씀드릴까 이근규 전 제천시장님 연락받고 왔어요. 얼굴 잠깐 인사진이라는 분 혹시 누구신가요? 괜찮아요? 혹시 인사진신가요? 인사진 성함이? 아니면 이근규 전 제천시장님 오셨던 쪽지가 들어왔는데 제가 소개해 올릴게요. 그럼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를 안 계시지만 이근규 전 제천시장님은 지금 제천에 계세요. 제천에 사시는데 제가 이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 안양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근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천시장인데 이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의 총재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총재님께서 저 안양의 지회에서 지금 출판기념을 하는데 와봐야 되는데 못 와보고 해서 아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근규 총재는 지금 TV 라이브 보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축전을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는 장 이렇게 직접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근규 제천시장, 제천시장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본 프로그램 계속 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그 2019와 조세론이라는 아마 책을 내시거나 아니면 정말 기가 막힌 나름대로 전 정론을 발표하셨는데 공공성, 공익에 대한 삶의 어떤 그 받침, 받기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조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제가 가천대학에서 경제학과 재정학을 지금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학부생들 강의를 하면서 강의 노트 있잖아요. 강의 노트를 하다가 다른 분의 책을 갖고 강의하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 노트를 가지고 정리해서 낸 책이 이제 제가 쓴 재정학이 2019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조세령을 출간이 됐는데 정부 재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그래서 이제 조세령까지 출간을 했고요. 이 재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적이라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가계는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합니다. 그 효용부터 이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기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장에서는 가계나 기업이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그게 시장 경제입니다. 그게 시장 경제고요. 근데 그 시장 경제 외에 딱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계와 기업 이외에 정부라는 게 있어요. 정부 있잖아요. 대한민국 중앙정부, 안양시 지방정부 이런 정부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정부는 추구하는 게 이익이 아닙니다. 이기성이 아니에요. 이기성은 뭐를 추구하냐면은 이 정부는 이기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저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저는 서울밖에 홀대받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 공익을 설명하고 정부가 세금을 써서 공익을 추구한 건데 그 생산물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를 사적재가 아니라 공공재.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면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게 정부입니다. 그것을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제자막을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전문적인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혹시 잘 하셔가지고 이제 그 항로 중에 그 기나긴 여정의 항로 중에 아마 이렇게 토론하시는 항로가 있을 건데요. 우리 이정국 박사님은 100% 퍼펙트하게 승리할 거로 봅니다. 정말 이거 뭐 전부들 모두들 다 마이크 주면 아주년 실격으로 내 눈에 물드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정국 박사님은 정말 가게는 효용성 그리고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는 어떤 공공문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아주 세밀하게 나중에 정말 3자 토론이든 맞짱 토론이든 할 수 있는 주인공 우리 이정국 박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죠. 예,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진짜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개인 활동을 하면서는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또 여러분들이 선출직을 나간다든지 공직자가 되면은 공공성을 추구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보고 그 사회에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들이 복지국가 복지사회를 일수록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제대로 강의를.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안양에 이제 공공재가 하나가 상실이 됐어요. 지금 우리 안양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기 신도시 도시 재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작년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건 뭐냐면 평촌 신도시가 들어선 지 벌써 30년 넘었습니다. 이거 이제 새로 벽에 금도하고 또 배관에 이제 녹도술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다 바꾸고 이제 서로 이제 새롭게 하는 게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 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은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우리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우리들이 알아서 되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알아서 하지 못하고 안양시하고는 지방정부가 해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로, 버스, 교통에 관련 공원, 이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양 평촌에 버스 터미널을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를 도시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이동권, 버스 터미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공재고 공익을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명의 원고를 구성해서 그 터미널을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리를 개발하고 그 소송에서 판사님한테 할 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깨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이 사실 이 재정학이라고 하는 이 공공재의 학문인 재정학에서 바탕에서 나와서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세무대학을 나와서 경제학과 재정학을 하게 되고 이 재정학책을 쓰게 되고 그 빛이 안양시의 버스터미널을 살리기 위한 운동으로 지금 현실 시민운동으로까지 와 있다는 것을 이게 이제 2월 24일 날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수원 고등법원의 재판장님께서 이걸 보신다면 일기 신도시를 재생하는 우리 안양 평촌에 시의 버스터미널을 엄청 보존해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방송인데요. 이게 누군가가 나서서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사님한테 이거 잘라가지고 그대로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쪽에 부처가 관련된 부분한테 보내도 됩니다. 이게, 저 사실 안양버스터미널 이 부분이 이정국 박사님의 굉장히 예민한 부분, 사실은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서 이제 체크까지 해놨었는데,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 잘하셨는데, 이게 지금, 나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사실은 그 쇼츠 강의 처음 들 때 안양 슈퍼터미널에 대해서 왜 저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려운 부분을 내가 터치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민감하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앞으로 대중교통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탄소 중립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환경 영향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대중교통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버스가 전기차로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가면 세종도시라도 보면 중앙에 신도 그 버스 전용차로 되어 있는데요. 전부 전기차로 다니는데 너무너무 멋져요. 안양도 이 밀집도시에서 벗어나고 이 버스 이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냥 무슨 소리야? 나도 집 한 집에 차가 내가 2대나 3대 가지고 있는데 누가 버스를 타? 자동차 버리게 됩니다. 아파트도 버려야 될 상황이 됐어요. 세월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버스 터미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버스 터미널 그냥 이들 가면 다 같이 적절하는 거예요. 이거 블랙홀에 다 같이 빠지자는 거예요. 버스 터미널 반드시 있어야 왜? 젊은 청소년들 자가용 못하는 사람, 차 못하는 사람 버스 타야 되죠. 네.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요. 앞으로 100세, 금방 100세로 치다를 거예요. 그런데 나이 80세면 75세면 면허증 반납하라고 해요. 반납할 때 세금도 얼마 줄 거예요. 10만 원. 네,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100만 원 원. 네, 그러면 이제 면허증 반납하면 어떻게 해요? 버스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거 저는 이거 안양 시민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버스 터미널 없애자는 소리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나서요. 여러 가지 길고 잘 얘기할 필요 없어요. 버스 터미널 반드시 준수해서 이거는 세계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안양시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양시 터미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가는 터미널이 시작의 지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안양이 서울은 포화 상태가 돼서 나중에 잘 되면 안양을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양에서 김포공항을 떠나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터미널이 있고 어디로 부산으로 가는 터미널이 있고 이게 바로 세계화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크게 여러분들 다시 분노하셔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성공을 시키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2,000명이 서명을 해서 재판부에다가 우리 안양시의 버스 터미널을 보존해달라고 네, 이거는 2,000명 말고 그 밖에 사람들은 아직 그 소식을 몰라서 이거 하고 그분들은 우리 집에 자동차가 3대나 4대나 버스 탈 일이 있을까?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전기차 이렇게 들어올 줄 누가 알아? 뭐 자동차 있잖아요. 이제 짐입니다. 자동차 짐이에요. 반드시 짐이 된다. 그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비 때문에 뭐 어때고 딱지 때문에 뭐 어때고 스티커 때문에 뭐 어때고 나중에 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이거 터미널 없애면요 정말 크게 후회합니다. 안양시민도 크게 후회하십니다. 안양시민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터미널이 없어진다는 거는 향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손실입니다. 이거 여기다 건물 지어봐야 안 돼요. 매물당 건물 랜드마크 제가 지금 고양시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 고양시 랜드마크 지금 다 전부 텅텅 비어서 실망화되어 있어요. 가게 다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고양시에서 흑문이라고 말이 안 나오는데 고양시 지금 난리가 났어요. 터미널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매물당 건물 지금은 정말 터미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정국 박사님이 경제 논리가 확실하시구나, 재정학이 확실하시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게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탄원서를 받아야 되는데 잘 안 써주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그럼 시에서 행정을 했다는 건 보통 생각하면 얼마나 안양 시민을 위해서 정당하게 했겠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못된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잘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써가지고 재판부에 낼까 고민하는 차에 그때 이제 방태석 교수님을 만났어요. 교수님을. 이거 한 장 가지고 이렇게 가서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받으라는 게 거의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업도 있고 밥 먹고 살아야 돼. 근데 이제 그때 쇼츠를 만났습니다. 그때 쇼츠를 만나가지고 올 3월 3일 날 우리 반태석 교수님을 만나서 쇼츠를 배우게 되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2,000명의 설명을 받아서 제출해서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이것도 전국 쇼츠 학교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쇼츠 힘이 대단히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방송이 아마 전국이 아니라 어디까지 다 퍼질 거로 생각하고 저는 반드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향 시민으로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MBC 자리에 분양을 한다 해가지고 엄청난 멋있게 건물 짓고 MBC는
도시 건설할 때 고향 시민의 그 땅을 갖다가 저기를 했었어요. 그 권리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버스터미널도 안양 시민에서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 기업에서 나서서 그걸 묵인을 하고 1층에 상가가 다 있는데 지금 MBC 상가가 3분의 1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들어갈 때 프리미엄 들어간 사람들 폭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피스타라고 라피스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산 고양시 지금 100만 원 넘게 달리고 있는 일산 호수공원도 제가 고양시 얘기하면 아마 정말 붕괴할 정도인데 라피스타 지금 거의 수도가 됐어요. 건물 매물당 건물 잘 짓고 거기 뭐 주상목값 짓고 뭐 이거 있잖아요. 앞으로 휘가입니다. 휘가요. 정말 휘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권리 주장에서 교통 정말 이게 전기차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을 해서 다 같이 누리고 우리가 평온하게 더 확보해야 돼요. 이 터미널보다 그 지구가 몇 편인지 모르겠지만 더 확보해서 더 고향 저기 안양 시민 다 같이 권리를 누리고 같이 함께 공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그런 가시화시켜서 그런 시작거리가 되도록 네. 아마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요즘 버스는요, 공해도 하고, 공유도 없습니다. 소음도 소음도 없어요. 매연도 없어요. 매연도 없어요. 네. 전기버스. 그럼요. 예. 그 USB 우리 충전기도 다 들어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이제 참고로 그 주소지가 충남이다 보니까 세종시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요. 세종시 중앙으로 버스가 멋져요. 정말 소리가 안 나요. 너무너무 있어요. 그 버스 터미널이 그쪽에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또 세트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도가 이제 제공하고 또 추가로 여러분들 하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복지국가 우리 다 한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런 소리를 해. 누구나 다 없이 자기 혼자 간다고 안 해. 아프리카 수단 밑에 혼자 가려면 멀리 가고 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래 다 같이 가려면 천천히 가면 그래 다 같이 가야 된다. 멀리 가려면 다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더불어 함께 가자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정국 박사님은 어떻게 또 관철을 시키는지 한마디로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는지 복지국가에 더불어 함께 간다. 이걸 어떻게 명시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중이잖아요. 1924년 1월 6일날 탄생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2009년도 8월 18일날 서거하셨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들꽃처럼 피어오르고 평화가 무지개처럼 반짝이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김 전 대통령 하시는 연설 중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복지국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정의 있으면 공정과 공평이 다 들어있잖아요. 다 사람이 자유로우고 싶잖아요. 정의에 공정과 공평이 들어있고 평등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와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평화로운 나라. 우리 사회자 인간처럼 굉장히 행복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쟁이 없는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6.25 이후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전쟁이 있게 되면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요즘 고래의 벼랑지제를 제가 자꾸 보고 있거든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거를 꿈꾸는 것이 최종의 목표. 그 평화로운 나라 중에서도 어떻게 모든 나라, 사회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나 추구하는 것이 복지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복지국가 추구합니다. 그럼 그런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와 정의를 바탕에서 평화가 뽑히는 그러한 나라,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전공한 게 이제 그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재정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재정의 전문가로서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복지국가를 기반을 같이 대한민국의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국 박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끝없이 계속 심오한 얘기 많이 나오고 반드시 필요했던 어떤 그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좀 넘었고 70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과정에 제가 한 2가지만 하고 우리 이제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반성과 책임 그리고 미래 희망이라는 우리가 그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반성과 책임, 미래 희망입니다. 어떤 반성을
교체론 이런 부분에서 있으시는데 길지 않게 짧게 말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책에 이제 3쪽에 반성과 책임 그다음에 능력 의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요. 2020년도에 국회의원 당선되시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안양의 동안과 동안을 많은 세 지역인데 유독 우리 동안 1지역에서 대선 비대했거든요. 그리고 동안갑이나 만화는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동안들이 비대했고 또 지방선거도 표가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곧 이건 뭐냐면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됐지만은 이미 안양 시민들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성해야 되고 우리 민주당의 정치인이 반성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고 또 평촌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수가 교체돼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반성과 교체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같이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능력론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평촌의 가장 큰 문제가 안양의 가장 큰 문제가 일기 신도시 도시 재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 재생. 지금 30년이 넘어서 어떻게 이 평촌 신도시를 안양에 단절이잖아요. 이것을 새로운 말 그대로 신도시로 재생해 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특별법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세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안양 지방정부도 해야 되고 주민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런 역할을 정치인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변호사들은 소송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소송의 전문가가 도시 재생을 할 수가 없다. 도시 재생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실물 경제 전문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이정욱이 누구니까 감정평가사이고 경제학을 20년 동안 강의하고 있고 또 부동산 실물 경제 전문가 또 일반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전문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년 동안 몇 번 떨어지고 지금까지 20년을 쌓아왔지만 그거는 지금 올해 이 시기에 평촌 신도시를 도시 재생하라는 사명의로 지금 평촌이 일정국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능력론입니다. 나이 하다 보니까 코멘트가 저는 문자가 들어와서 답변을 써주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왜냐하면 역사에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거든요. 여기 와서 좀 첫째 무슨 정치인처럼 잠시 와서 공천받고 전략공천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곳에서 뼈를 묻듯이 그리고 젊은 청춘들부터 여기에서 살아왔고 서민들과 함께 왔고 이곳에서 공부하고 이곳에서 조서전도 밝히고 경제학도 여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안양시에서 반드시 입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뭐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세요? 우리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요. 제가 봤을 때 꿈을 향한 그 40년의 도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뚝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로지 외길로 이 길을 가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조금 잔머리 굴리면 본인만이 그 최고의 사람을 만들 본인 혼자만이 살기 위해서 이런 분이 있는데 이정국 박사님께서는 정말 뚝심으로 지금까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꿈을 향한 40년 도전에 대해서 짧고 굵게 우리하고 약속하듯이 얘기해 주셨으면 그걸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짧고 굵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한 길 민주당으로 오직 한 길 평촌에서 그리고 오직 한 길 우리 가정에서 이 의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평촌에서 4번 떨어졌는데 우리 평촌 시민들도 의리를 이정국에게 지켜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식사 자리도 있고 나머지 토론회 자리가 있는데 방송은 좀 너무 길어지면 느슨해지거든요. 중간에 막 광고는 들어가 재밌는데 네. 그런 거 없었으니까 제가 웃자고 재밌는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네. 이정 박사님이 그 반드시 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된다, 자기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그건 다 아주인숙이야. 제 눈에 물드는 거야.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저쪽에 이정국을 던져놓고 보자. 이정국을 저쪽에 던져놓고 내가 객관적으로 보자. 그러고 볼 때 여러분 지금 출산율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잖아요. 0.5로 곧떨어지게 생겼어요. 0.5로. 한 명도 안 낳고. 이러면 벼락에 떨어집니다. 벼락에. 그 벼락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내용으로 저는 이제 드라마 준비해서 그거를 이제 보여줄 거예요. 곧 드라마인데. 그러니 뭐 일단 나중에 또 사적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이종국 박사님 4작년 뒀어요. 4작년 뒀어요. 거기에서 이미 일단 돼요. 대한민국을 건국시키는 4작년 뒀고. 그리고 정치 철새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전략공천해가지고 사람들 미쳐버리게 만들죠. 그런데 이곳에서 도착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맞죠? 네. 맞고. 그리고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얘기했잖아요. 터미널은 누구의 잘잘못 살인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안양 시민만이 아니라니까. 이건 안양 시민이 아니에요. 안양을 더 벗어나서 그거 포괄적인 도시 그것도 아니야. 대한민국 더 나아서 세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은 정말 터미널 환경 영향 받다 제대로 받은 터미널에서 전기버스가 멋있는 전기버스가 다 전국 팔도를 다 다니고 세계로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는 발걸음이 되어주는 터미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맞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남자가 의리를 배반해서는 안 되잖아요. 의리를 끝까지 지키게 내가 아까 정말 예민한 부분 건드렸어요. 친구가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공천제 하기를 정말 벼락공천 날치공천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눈치 봤다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품맛이 있는데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너 각자 동생해서 뭐 나만 봐라 하고 했는데 안 나가게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끝까지 우리 지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말 경찰 마지막 포부 말씀을 이제 끝내주에 피니시라는 말씀을 오 많이 들어왔네요. 253명.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문자 왔네요. 나에게 253명이 들어왔네요. 왜냐면 재밌을 거예요.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혹시 얼마 있으면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결정이 나면 제가 이제 또 저도 뭐 몇 군데 있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이크를 어디 잡고 어디 띄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전수 와가지고 재미있게 토크 쇼하시도록 가져보겠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셔서 이거를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한테 카톡 넘기면 되니까 자기 홍보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활용 잘하셔서 코멘트 짧게 1분짜리 만들어서 해주시고요. 현재 이종국 TV 라이브에 253명 계속 들어오게 해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서 좋은 말씀 마무리 클로징 멘트 하면서 또 이제 클로징 멘트 전에 누군가 또 당신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제가 모시고서 또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한정된 건 아닌데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이제 말씀을 저기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 네. 잘 살고 복지국가가 어떤 나라일까?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굉장히 적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이삭이 돋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배, 1000배의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9명입니다. 터미널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로 참여하신 분이 9분인데 그 9명의 작은 겨자씨가 싹을 뿌렸습니다. 싹을 뿌렸기 때문에 그 싹이 저희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양에 정말로 평촌 신도시를 도시를 천국과 같은 원래 안양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네. 극락정토. 극락정토의 안양이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행정소송에 참여해 준 분들이 감사드리고
또 겨자씨 하나와 같은 그 싹을 2024년에 뿌려서 그 싹이 돋아나서 정말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들꽃처럼 피어오르고 평화가 무지개처럼 솟아나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안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DJ 대통령께서 은유적으로 서술을 쓰셨던 부분을 또 잊지 않고 또 읊어주셨는데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지금 답지가 많이 들어와요. 저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10분만 더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재밌는 얘기로 조금. 아니 지금 사회자님 노래 한 곡 좀 부탁한다고 또. 노래. 저는 굉장히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네. 그 노래는 그 배태오라로 가정을 하고요. 이따가 혹시 모르면 또 다른 것도 제가 지금 다른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아마 네. 관심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정구 박사님한테 제가 좀 가까이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저는 배우인데 여러분들 요즘 한류 많이 하잖아요. 한류 드라마 제대로 만드는 한 편 만드는 게 가치가 높을까요? 자동차 100대 타는 게 가치가 높을까요? 한류. 자동차 1000대, 10,000대, 억대 타는 것보다 드라마 하나 잘 만드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마 경제논리가 저기 오늘 저녁에 가서 아마 주상 안 보이면 계산해 보면 되고 왜 그러냐면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볼 게 없다고 들 얘기하는데 왜 볼 게 없는지 아세요?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은 넷플릭스만 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사실은 국회에 나간다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여러분들 여기서 계신 분들 1000만원씩 2억씩 모아서 좋은 드라마 제가 참여하는 드라마에 참여하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장사하자는 게 아니라 드라마를 잘 만들면 저희가 지금 드라마 시작하는 분이 제빵왕 김탁구를 제작하신 분인데 제빵왕 김탁구를 그 당시 KBS 편성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받아줬어. 왜? 윤시훈이 이름 없는 애, 주원이 이름 없는 애. 제가 이거 방송 나갈 때마다 신경을 해서 죄송한데 그 좋은 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왜 되느냐? 그분은 22편을 기획을 하고 제작을 했지만 뭐 회사에 들어가서 기획을 했는데 다 성공을 했어요. 드라마 다 성공을 했어요. 저는 MBC맨이지만 그 사람은 KBS맨이야. MBC가 과거에 드라마 왕국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근데 90년대 중반에 이 사람이 싹 몰아가 버렸어요. KBS도 드라마를 다 뺏어갔어. 물론 그 당시 박건상 사장님이 지금 자꾸 하셨지만 전라북도 우리 고향의 박건상 사장님 체제 하에 그렇게 잘 됐었어요. KBS의 드라마 르네상스가 그 당시 시작을 했는데 그분이 제빵 뒷담으로 마지막 가져가서 왜 안 붙여줬느냐? 안 붙여줬냐 KBS에서 12년도에 월드컵하고 같이 붙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때 들어가면 다 사장되는 거야. 월드컵에 밀려서. 그런데 제빵 김탁구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제빵 김탁구를 선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때 드라마 나가고 나서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 도처에 다 들어서 버렸어요. 기억나세요? 베이커리 카페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제빵왕 김탁구 때문에 제 베이커리가 다 들어섰는데 지금 드라마가 제빵왕 김탁구 좋았잖아요. 지금 드라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온고지수는 그만두고 여기 글자가 써놨어요. 저는 사자성어 좋아해요. 온고지수는 그만두고 권선징악이 없어졌어요. 과거에는 드라마에서 권선징악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악한 것은 증거를 받고 선량함은 대우를 받고 선량함이 제대로 근본이 되지 않아줬어요. 권선징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세계의 넷플릭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과거의 대장금이나 허준이나 제빵왕 김탁구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좋고 평온한 나라였는데 지금 글로리라든가 킹덤이라든가 이상한 것들을 봤을 때는 오징어 같은 경우도 사람의 목숨을 장난으로 삼아서 해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상한 거야. 이거 큰일 나네. 못들이 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네. 이거 방송이니까 제가 더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한류 드라마 세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또
넷플릭스가 이렇게 장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넷플릭스에 방송이 나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아니야. 메이드 인 넷플릭스야. 우리는 영혼만 팔고 우리 기능은 팔고 그리고 그 글로 가치밖에 주지 않고 모든 가치는 전차하실 거예요. 전부 다 쓸어가 버려요. 다 쓸어가요. 그래서 재방류도 안 줘. 우리 같은 게 출연하면 재방류가 17%가 있어요. 처음에 18%. 재방 나가면 출연료에 17%가 나가요. 3방이 얼마, 5방, 7방 다 쭉 나가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때 15원도 들어와요. 매일 나갔던 것들이. 이게 저작권도 없어요. 영혼을 다 빨아가 버려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여러분들 방송을 그만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정말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걸 모르고 있어요. 한류를 키워야 되는데 한류를 넷플릭스한테 다 뺏기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드라마들 다 보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드라마를 정말 빠져서 보잖아요. 심도 있게 보잖아요. 자, 옛날에 칼로 찔렀어. 수사반에서 칼로 찔렀는데 칼이 안 보이게 찔렀어. 우리 선량한 국민들이 그거였어요. 넷플릭스는 어떻게 하느냐? 칼로 찔러. 찔러서는 안 돼. 돌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격해지고 폭력적이었어요. 이런 걸 그냥 관광하고 보잖아요. 여러분들 재밌게. 자, 막장이 뭐예요? 된장하고 간장하고 싸먹는 막장이 아니에요. 이처럼 막장 아니면 재미가 없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순수한 드라마 만들고 있어요. 제가 넷플릭스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넷플릭스도 가면 안 끊는 이유 2024년에 세계 인구가 80억 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세계 인구를 몇 명 통화동안 몇 명한테 보여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80억 중에 넷플릭스는 OTT가 넷플릭스 연결되어 있는 건 2억 5천밖에 되질 않아요. 왜? 돈을 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밖에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넷플릭스한테 다 팔리고 있어요. 그 역할을 모 기업에서 누가 그 간식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건 내 기업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매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완영 역할을 하고 있는 매파 역할 대기업을 사고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김영석이가 7년 동안 8년 동안 놀고 있는데 요새 왜 뭐해요? 라고 얘기할 때 한심한 거예요. 좋은 작품 하고 있고 사실 권한진님 보셨다고 하는데서 가슴 아파서 한 번도 보지 않아 한 편도 안 보고 있었어. 안 봤어요. 사실은 그 드라마 이상으로 KBS한테 저 같으면 KBS한테 우리 공공방송이니까 2,500원 20년 넘게 됐대요. 그동안 20년 전부터 2,500원 달랑 2,500원 수십 년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생각에 따라서 전 제 생각입니다. 나 같으면 5,000원을 줘 100% 줘 KBS 묵는 거야. 아니 중국에서 삼국지 붉은 주스가 서유기 얼마나 멋지게 해요. 일본도 자기네 방송 기가 막히게 하잖아. 자기 정체성 있는 사람. 그 대신 100% 올려주고 KBS 우리가 우리 공영방송이니까 전통사극 너무 멋진 거 해. 전통사극 하나 만들어. 그리고 아침에 TV소설 하나 해.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시청률을 오히려 더 올려주고 딱 건너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 못하고 오히려 지금 시청률을 이야기 뛰어났잖아. 정기적으로 뛰어나고 별거 문제. 그러면 전통사 하는 거 이게 잘 벌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하여튼 여담을 얘기한 거고. 네, 하여튼 여러분들 그냥 귓등으로 들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정욱 박사님께서 반드시 입성할 거라고 믿고 입성하게 되면 제가 그 옆에서 한류에 보다 진작되어 있는 한류문화 그리고 참여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순수 드라마 참여해서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드라마도 여러분들 참여하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가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뭐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또 누군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처음에 좀 제가 어떤 사감을, 사적인 감정이 좀 치우쳐서 말씀드리는 거 있으면 많이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정국 박사님 토론 잘 들으셨죠? 괜찮았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어색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편집을 해서 방송을 좀 내보내주시고요.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체 사진. 오늘 단체 사진 혹시 찍으셔야 됩니다. 요거 들고 나오시게. 네, 단체 사진은 있습니다. 요거 같이 들고 나와서 이렇게 최대한 해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